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치 않은 노건입니다. 달이 바뀌었습니다. 7월 1일 오후 5시 반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그 올림픽공원에서의 시위라는 표현을 요즘에는 좀 부정적으로 사용하니까 이제 시위대라고 그랬다가 그런 이제 그 의미의 변화가 좀 생겨가지고 그냥 저항운동, 요즘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찌됐건 그 집회,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집회, 올림픽공원에서의 집회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모든 건 발전을 한단 말이죠. 발전이라는 거는 예를 들자면 유머다. 유머가 발전을 하느냐? 발전을 한다고 봐야죠. 이게 뭐냐면 30년 전 유머를 이제 TV를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유치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유머도 발전을 하고 뭐든지 발전을 한다 이 말이죠. 예전 거를 보면 좀 유치해요. 이 마이클 잭슨이 참 대단하다는 게 한 40년 전에 그 정도 퀄리티의 춤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그게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은 춤이 굉장히 발전을 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때 춤 얘기를 하니까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저 20대 때 우리 여성 그룹, 여성 듀엣 뭐 이런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그때 춤을 추고 이러는 거를 저는 이제 춤을 좀 좋아했어요. 마이클 잭슨 그 문워크라는 그 춤 그런 거 나왔을 때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런 바람에 춤에 관심이 있어갖고 춤을 그때 기억을 합니다. 제가 여자 그 듀엣 그룹이 춤을 추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어린 나이에 춤을 너무 못 춘다. 여자 저 연예인들이 그때 당시엔 다 그랬어요. 여자 연예인들은 아예 춤을 못 췄어요. 근데도 이제 열심히 추구했죠. 그러다가 지금 여성 이 연예인들은 춤을 정말 남자랑 똑같이 춥니다, 거의. 뭐 그런 이제 옆으로 흘렀는데 아무튼 춤도 엄청 발전했죠. 그렇다면은 이 시위 문화는 어떨 것이냐라는 거죠. 시위 문화도 발전하고 있는 게 보여지죠. 예전에 우리 때는 이제 저 때 분들은 알겠지만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고 그랬을 때 그 무렵에 이한열 그 열사라고 했죠. 열사.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걸 뭐 열사라고 표현해야겠느냐 싶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들 뭐 이런 이제 대학생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는 시위를 많이 했죠. 데모라고 그랬죠. 데모. 물론 민주주의에 공헌한 바 있다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봐야겠지만 지금 와서는 이제 제가 생각을 많이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운동권 학생들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때 뭐 임수경이니 무슨 뭐 유명했었죠. 그 당시에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면서 나름 뭐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제가 이제 뭐 잘 몰랐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데모하던 대학교 후배들 뭐 이런 친구들이랑 토론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뭐 그런 쪽에 관심이 그때 없었기 때문에 단지 좀 그때 당시에 데모하는 친구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일에는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저는 이제 집안의 장남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나는 못한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래도 저는 좀 이제 양심상 그 데모를 하는 친구들한테 좀 미안함도 있고 빚지는 느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1.23 계엄 이후에 제가 많은 것을 알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뭐 별로 그렇게 미안해할 필요도 없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제가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대학교를 잠깐 다녔었는데 그 대학교를 다닌 시절에 그 학생회 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학생회장, 우리과 학생회장, 우리과 전체 학생회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당선된 친구가 그때 당시에 농촌 봉사 활동을 같이 가게 됐어요. 저는 어떻게 하다가 그때 농촌 봉사 활동을 가게 됐는데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때 제 기억에 무슨 어느 쪽에 경상도 쪽에 어디 인삼 재배하는 곳으로 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학생회장이라는 친구한테도 저는 이제 그때 당시 학생회장들은 전부 데모를 하니까요. 운동권 학생들이니까. 저는 이제 그 친구한테 약간 이제 뭐랄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좀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존경심? 존경심까지는 아닌, 그렇죠. 존경심이죠, 일종의. 훌륭한 일을 한다. 나는 못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저랑 한 살 차이였어요. 저보다 한 살 어렸어요, 그 친구가. 쟤는 복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가갖고 농촌 봉사 활동을 3박 4일인가 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저도 이상한 놈이지만,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복학생이었으니까, 복학생은 거의 없었거든요. 거기 참여한 복학생이. 근데, 아무튼, 근데 그 친구,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 친구를 이제 거기 가서 새롭게 평가를 한 겁니다. 나름 그래도 그 훌륭한 일을 하는 친구구나, 이런 존경심 같은 것도 있었는데, 거기 가서 완전히 실망을 해버렸죠, 제가. 아니, 이 친구가 너무 뺀질대는 거예요. 그냥 일은 안 하고, 뭐 말로만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지는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복학생이었으니까, 물론 이제 저는 방위 출신이지만 18개월 방위입니다. 저는 6개월 방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잘난치 않은 웃군입니다. 저는 이제 현역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하지만 그때 다녀왔으니까 18개월 방위를 방위는 뭐 현역에 비하면 너무 쉬우니까 미안한 마음 같은 게 있죠, 현역들한테. 그래도 방위도 나름대로 그 군생활에 고충이 있어요. 그래 이제 알죠. 그걸 알죠. 방위도 이제 쫄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때 군대 가서, 군대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방위도. 군대 가서 처음 느낀 거지만, 그 쫄다구들이 하는 잔머리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희한한 일입니다. 근데 군인들, 그때 이제 저랑 뭐 친구였던 이제 현역들한테 이제 친구들도 있으니까 현역들 생활을 알죠. 그게 보이잖아요. 희한하게. 한 달 늦게 들어온 후배들도 보이잖아요. 그 잔머리 쓰는 게. 그러니 뭐 저는 이제 복학생이었으니까, 이 친구가 너무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잔머리를 쓰고 일을 안 해요. 아예 일을 안 해. 뺀질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야, 그게 하도 심해가지고 저는 그다음부터, 그때 농활이라고 그랬는데, 농활 갔다 온 다음에는 저는 아예 그 친구를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저도 약간 좀 특이한 놈이라. 봐도 쌩까고. 저 미친놈 속으로 그래서. 저런 새끼 저거. 그러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제가 그 뒤로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작년에 이런 걸 겪고, 그 뒤로는 이제 정치에 무관심하고, 그러다가 이제 인생을 살다가 작년에 희한한 일을 겪는 바람에 그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제가 이제 거의 모든 걸 알아버렸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 농촌봉사 활동이 아니라 그때 그 학생운동을 했던, 그 당시에 학생운동을 했던 친구들 중에 10 중에 8이 다 그 친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뭐 노동자를 위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하지, 지는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정치하는 놈들 중에 그때 당시 학생운동권이었던 사람들 많잖아요. 전부 사기꾼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학생운동 한다 그러면 저같이 좀 그래도 좋은 일 한다, 나는 못한다,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걸 그냥 그 마음을 따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놈들이에요, 지금 보면. 사기치는 놈들이죠. 진짜로 순수하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적에 그게 이제 이게 얘기가 안 돼. 시위 얘기를 하다가 옆으로 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60을 살다 보니 6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학창 시절에는 그 뭐 마르크스 이론, 저는 뭐 그런 쪽 책도 잘 안 읽었어요. 워낙에 무식하고 책을 싫어하니까. 근데 그래도 대충 뭐 머릿말 정도는 봤을 거 아닙니까? 워낙에 그때는 이제 그런 책들이 유행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대충은 이해했죠. 그런 얘기들을. 그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의 얘기를 대충은 이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지금 와서 느끼는 거는, 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참 어떻게 보면은, 참 그런 사상에 매료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이론에. 그러니까 왜 우리가 다 평등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냐, 뭐 이런 이론이요. 그럴듯하잖아요. 예. 왜 평등해야 되는데 왜 빈부가 있느냐, 빈부의 격차가 왜 이렇게 크냐, 예, 왜 부자만 잘 사느냐, 뭐 이런 논리인데 그게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어린 나이에는 특히. 예.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순수한 마음에 그런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에 와서 그 비중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1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순수했었겠느냐 라고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10명 중에 한두 명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0중 8구는 전부 양아치 사기꾼 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이제 그런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작년 그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소리는 그거를 부자 거고 뭐고 다 국가가 다 뺏어가지고 다 우리 골고루 분배하자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참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분배를 누가 합니까? 결국 지들이 할 거 아니에요. 분배를 지들이 하는데 반은 지들이 갖고 반 갖고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사회주의가 이제 물론 뭐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 그 체제가 사실은 뭐 장단점을 따질 적에 효율성을 많이 따지는데, 그건 뭐 치명적이죠. 사회주의는 일단 효율성이 떨어지니까요.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하니까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그건 뭐 치명적인 단점인데 이제 그건 뭐 다 아니까 사람들이.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이거는 잘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분배를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분배를 지들이 할 거 아니에요. 지들이, 그 공산주의자들이 지들이 하는데 공정하게 분배하느냐는 거예요. 어차피 효율성이 떨어져서 어차피 사회주의는 안 되는데, 그걸 차치하더라도, 그게 만약 효율성이 좋다 하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분배를 신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이 초월적인 도덕성을 가진 존재가 와서 분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인간이 지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들이 분배를 할 텐데. 그러니까 공산당, 북한이고 뭐고 전부 그 공산당은 잘 살잖아요. 그 지배층이 돼버리잖아요. 나머지 인민들이 평등한 거잖아요. 뭐 그 중국이고 뭐고 다 똑같잖아요. 그거는 지도부는 따로 존재하고, 그럼 그 평등 자체가 아니잖아요. 평등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건 이제 그런 거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60년 살아보니까 결국은 그거를 뭐 다 뺐던 어찌됐건 국가가 관리를 하던, 근데 국가라는 게 결국 지들이잖아요. 지들이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나눠주는데, 현실은 어떠냐? 지들이 반 갖고 그 소수 지배층에 있는 놈들이 반을 갖고 나머지 반 갖고 그 사람들, 인민들을 평등하게 나눠준다. 그게 어떻게 평등입니까? 사기꾼들이잖아요. 사기꾼들.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생각할 때 지금 살아보고 나서 느껴지는 게, 이론과 실제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놈들은, 그 공산주의를 생각하는 놈들은 일단 기본적인 성향들, 그러니까 아까 그 진짜 순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운동, 그 사회주의적 개념을 가진 사람들 중에 순수한 사람들이 열에 한둘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집이 부자예요. 자기가 가진 게 많아요. 상류층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부유층이에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 이거 불공평하다, 내 재산도 나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열에 한둘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드물다는 거예요. 대부분 10중 8구는 8, 90%는 전부 양아치 사기꾼 새끼들. 야, 속이는 거냐 사람. 야, 우리 똑같이 나누자. 속이는 거라고요. 그게 혹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 숫자가 더 많죠. 그러니까 다 한 표씩 갖고 있죠,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꼴이 이 모양이 된 근본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걔네들이 지금 기득권이 돼버렸잖아요. 그 사기꾼 놈들이. 그 전부 민주당에 속해 있잖아요. 물론 국민의힘의 반이 그런 놈들이고. 예. 거기서 이제 그런 이제 늘 웃군이 이 잘난 체하는 웃군이 말씀드리는 보다 좀 근본적인 원인, 그 사회주의자들의 성향.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사기꾼들이라는 거죠. 거의 10중 8구가. 진짜 순수한 사람은 열에 한둘밖에 안 돼. 있어요. 존재합니다. 진짜 순수한 사람들. 그런데 만약에 북한에서 이제 그런 공산주의자들 뭐 그런 이념을 가진 자들이 이제 그 지금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내가지고 김일성이 이제 그거를 다 통합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 김정은까지 내려져 왔는데 북한이 지금 공산주의 국가가 돼 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그 순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 다 숙청당했어요. 그 열에 한둘 섞여 있던 진짜 순수한 사람들, 그 사기꾼 놈들이 가만 냅둘 수가 없잖아요. 그 놈들을.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순수하고 좋은 사람들이겠죠. 좋은 생각을 가진. 근데 그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들이죠. 전부 숙청당 죽은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사기꾼들이에요, 전부. 그 공산당 놈들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이 시위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마무리를 짓고 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너무 옆으로 샜는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시위 문화가 그때랑 비교하면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시위가 계속 그러니까 뭐 한 10여 년 전에 촛불 시위라고 했고 저는 근데 그땐 관심이 없을 테니까 촛불 시위, 뭐 시민들 많이 모여서 뭐 참 평화로운 시위를 하고 뭐, 좋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걸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저놈들이. 이미지를 좋게 하는 거, 시위의 이미지를. 근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대부분 선량한 사람들, 속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선동하는 놈들, 그 공산주의자들 뭐 이런 놈들이, 그 사기꾼 놈들이 의도한 대로 다 속은 거죠. 그 사람들이. 촛불 시위 옛날 조국 뭐 살려내라고 엄청 모여서 그땐 저는 몰랐어요. 조국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은 거죠. 다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몇 명을 빼놓고 거기 이제 핵심적인 놈들을 빼놓고는 뭐 그런 건데 어찌됐건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시위 문화만 봤을 때는 발전을 해간다 이거죠. 예전에 우리 때는 체류탄 쏘고 뭐 강목 들고 마스크 이거 뭐 들고 뭐 돌 던지고 뭐 화염병 던지고 이런 시위에서 그러니까 폭력적인 시위에서 점점 발전하면서 뭐 촛불 시위 뭐 지금의 근데 올림픽 공원에서 일어나는 그 시위 그것도 일종의 시위인데 그렇게 표현하자면 어찌됐건 그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일어나는 그 저항 운동이 그 집회가 갖는 성격이 굉장히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죠. 막 저기 뭐 첼로이스트 뭐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연주하고 그런 화면들 지금 우리 유튜브로 많이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제가 느끼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결국은 한 나라의 정치가 발전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위 문화가 지금 자유우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정의로운 이 자유우파 시민들이 시위하는 방식을 보면은 굉장히 세련되어 있고 이제 굉장히 그 발전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시위 문화가.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할 적에 결국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4.19 혁명 때처럼 막 수백 명이 막 사망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저렇게 평화롭고 뭐랄까 예술적인 이제 일종의 시위라는 것도 하나의 퍼포먼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행위예술이에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행위예술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게 그게 이제 정치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이번에 이 1.2, 3계엄을 계기로 그게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세계 정치의 최고 선진국이 될 것이다. 제가 보기엔 미국을 우리가 이끌어갈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 시위하시는 분들 이 자유우파 중에 미국의 도움을 기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이제 상황을 보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어도 우리나라의 그 정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스로 해내는 거죠. 제가 보기엔 저런 이제 올림픽 공원에서의 자발적인 시위 같은 거, 저런 것들이 자꾸 발전해서 저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위의 그 시위 문화의 그 발전 때문에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적 의식 수준을 굉장히 높게 끌어올릴 것이고, 그런 숫자가 많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국민들 대부분이 정치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게 될 것이고, 근데 그렇게 이해하고 나서 하는 그 시위의 표현 방식 뭐 저런 것들이 엄청나게 고차원적으로 진화하면서 우리나라가 결국은 세계 정치를 이끌게 될 것이다. 예, 희망고문 전문가 웃군의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